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연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자연을 말하고 있죠. 풍수지리학은 곧 자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 인간이 태어난 것도, 인간이 발생한 것도 바로 자연이었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에 의해서 인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풍수지리학을 보니까, 그래서 이 인간은 만물에서 왔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만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 특혜죠. 이렇게 우리는 자연에서 모든 것이 다 비롯된다. 이 풍수지리학은 자연을 얼마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사, 세상사가 결정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에 대한 우리가 이 고마움을, 자연에 대한 그 위대함을, 자연에 대한 그 신비로스러움을 우리는 잘 느끼고 있질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 분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또 지금 나라가 고통도, 또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 흥망성쇠가 다 자연에서 비롯되었다라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자연에서 왔다는 것이, 자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바로 태어나면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있죠. 여러 가지 추구하죠. 결론은 이제 행복인데요. 그 행복을 위해서는 이제 부도 있어야 되고, 또 명예도 좀 가져야 되고, 화목하고 건강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행복인데요. 그 자연에서 비롯됐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 행복을 가지려면 결론은 그 기라는 걸 활용해야 돼요. 기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기를. 왜냐면 여름엔 덥지 않습니까? 이 양지에 나가면 어때요? 내가 덥지 않습니까? 그 온기, 뜨거운 기를 받기 때문에 덥듯이 이 기를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이 기라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됐지만 모든 것은 다 기의 영향입니다.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도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당연하거든요. 여러분, 추우면 냉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뜨거우면 화기라고 그러고, 또 따뜻하면 온기라고 그러고, 그렇게 기를 말하고 있고 인정하는, 모든 세계인은 이와 같이 기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에 의해서 인간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에는 기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나 죽은 물체나 다 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풍수에서 활용하는 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음기와 양기입니다. 음기와 양기에 의해서 우리의 그 운명이, 나라의 운명까지, 세계의 운명까지 결정된다는 것을 제가 밝혀냈습니다. 음기란 조상의 음덕이죠. 조상의 묘지. 쉽게 말씀드리면 조상이 매장을 했을 때에 그 매장의 지질에 따라 유해에서 발산하는 그 기가 있습니다. 그래, 조상의 그 지질은, 땅의 지질은 6가지가 있죠. 온열, 화열, 건열, 냉열, 습열, 수열,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이 6가지 지질 중에 온열이라는 곳이 바로 좋은 곳입니다. 이 따뜻한 곳에 부모 조상을 매장하게 되면 이 육신에서, 시신에서 따뜻한 기를 발산하는 겁니다. 그 기가 직계 자손에게 통관됨으로써 자손이 따뜻하게 산다, 편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다, 좋은 운명으로 결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에 의해서 이 사람의 운명이,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 이미 조상으로부터 80%의 영향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80%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여러분들의 태어난 연월 일시를 풀어보면은 그 사주팔자 이 운명이 어떻게 결정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모두가 다 80%가 결정이 됩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80%까지. 그래서 이 우리가 태어나면 이미 운명이 80%가 결정. 이 음기, 그러니까 조상의 영향, 조상의 이걸 음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조상의 묘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되고 묘가 나쁘면 안 된다는 것이 과학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1994년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논문을 보내가지고 이 정자 실험을 해가지고 기가, 부모와 자식은 기가 통관한다라는 것을 증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학조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을 묘를 가보면 자손이 어떻게 산다, 어떤 자손이 더 잘 살게 된다, 어떤 자손이 어떤 인물이 된다, 이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부터 이런 말 있죠.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바로 직계 부모의 그 묘가 명당이면은 바로 그 명당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손들이 그 명당만큼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발복에 쓰면 그만큼 자손이 빠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조상의 영향으로 내가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다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흉을 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나쁘지만 부모로부터 다시 받은 영향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주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 소환이다. 사주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음기가 그 자손에게 영향을 준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역학조사를 해보면 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음기라는 것이 개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그러면 공동체 운명, 공동체 운명은 뭐냐? 양기죠. 양택, 내가 살고 있는 집,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체, CEO 대표자의 그 사무실, 거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공동체 운명은 우리 집이 되는 것이고, 기업은 CEO의 집터하고 그 본사, 그 대표자가 있는 그 양택 사무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라의 공동체 운명은 어디죠? 청와대죠.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밝혀낸 것은 청와대보다 더 우리나라 운명에 영향을 받는 것이 청계천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청계천의 복귀 여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밝혀냈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밝혀냈기 때문에 이 연구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 음기와 양기에 의해서 우리가 운명이 흥망성쇠가 뭐든 하는 일이, 정책이 다 자연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아마도 이 연구는 전 세계가 환영할 것입니다. 왜냐? 전 세계도 똑같거든요. 자연을 활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연의 영향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풍수지리학은, 신한계 무령설의 풍수지리학은 세계적인 학문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뭐예요? 설입니다. 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이제 과학의 시대니까 이걸 과학으로 증명해야 돼요. 과학으로 증명은 너무 쉽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SBS에 그 정자 실험을 해서 과학으로 증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저는 그 원인과 과정과 결론이 이렇다라는 걸 말하게 되면 과학자들이 그것을 실험을 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지 감응이에요. 감지가 되면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 이것은 이 풍수지리학보다 이미 수천 그
풍수지력보다 이게 수천 배 더 어려운 것도 이미 과거로 증명을 했거든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로 증명을 하면 우리 인류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되는 나라가 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정말 인류 최초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풍수지리학이 자연활용법이 인류 최초 진리, 인류 최대 진리, 인류 최후의 진리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풍수지리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연에서 비롯된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이게 적이 없어요. 누가 저를 미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이 정말 자연활용법이라는 건 사람이 태어나면은요 자연을 활용할 권리가 다 있어요. 따라서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이 자연활용법을 모르니까 모두가 지금 뭐 우리 70억 이상 인구가 지금 뭐 몇 퍼센트, 2, 3% 제외하고는 거의 다 불행입니다. 고통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자연활용법이라는 걸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풍수지리학이 자연활용법이 이제 풍수지리학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저도 자연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말을 하고 하지만 자연의 감사를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다른 사람보다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늘 자연을 접하고 내가 이 생각해보면 참 행복해요. 우리나라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 곳곳을 가보더라도 참 행복합니다. 안전성이 있어요. 편안합니다. 자연에 주는 그 우리의 그 느낌은 상상을 초월해요. 나의 기분을 누가 그만큼 맞춰줄 수 있나요? 나의 느낌을, 그 행복을 누가 나한테 그만큼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항상 행복을 줍니다. 느낌을 줍니다. 좋은 느낌을. 이걸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할 줄 모르고 그저 조금 불편한 걸 가지고 탓을 하고 좀 원망만 하고 말이죠. 불평이 많아요. 사실상 전 세계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 세계적으로 다녀보신 분들 하는 얘기 한결같이 우리 대한민국같이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비롯된 정말 이 맑은 공기, 풍광, 비경, 이거 어느 나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 자연이 참 위대합니다. 우리나라 국토 70%가 산입니다. 그 자연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풍수이라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답답한 시내에서 있다가 한 10분만 벗어나 보십시오. 내가 답답한 집에서 있다가 10분만 벗어나 보십시오. 답답한 집에서 있다가 밖에만 나가 보십시오. 얼마만큼 자연의 그 신비로움, 싱그러움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자연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도 자연을 말한 거예요. 자연을 제가 풀어보니까. 그리고 공자도 자연을 말한 거고, 결론은 하나님도 자연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 자연에 있습니다. 자연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의 고마움커녕은 정말 그 생각지도 않고 살고 있더라 이거죠. 내가 보니까. 그리고 식사 전에 감사 인사를 하죠. 종교에마다 또 틀리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 하나님한테 100%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또 부처님한테, 불교는 또 부처님한테 감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상님한테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식사 전에 감사히 기도할 때 우리 조상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태어났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산다. 이런 감사를 조상님한테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조상의 영향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음기의 영향으로 내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조상한테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니, 엉뚱한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른 곳에 어떤 신한테 감사의 기도를 해도 조상님한테 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식사 전에 항상 하는 건 아니고 제 마음속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또 같이 식사 중에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은 자연에 감사하며 농민의 피와 땀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혹은 이 음식을 정석화해 주신 우리 주부님들한테 감사한다. 우리 만화님한테 감사한다. 이렇게 첫째가 자연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거든요.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부처님, 하나님이 은혜입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부처님, 하나님도 자연을 말했기 때문에 자연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조상한테 감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정말 해야 될 때는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하게 하고 있더라. 저는 풍성으로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오늘 주제가 자연이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자연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다른 나라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지. 아마 다녀보시면 내 조국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느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자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